안녕하세요. 똘스의 뇌피셜 김이사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됐던 리버센 SK뷰 노텍캐슬 줍줍 같은데 여러가지 면에서 줍줍은 아닌 추가 분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단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둥. 리버센 SK뷰 노텍캐슬, 원래 장기전세 있는 물량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넘어온 건데, 아마도 저 지하 부분에 기부 체납 비율이 좀 생겨서 그 비율만큼 뭐 분양을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어져 가지고 이번 달부터 2025년 6월부터 이번 달부터 입주가 시작될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잔금 스케줄도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분양이에요.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2025년 6월 2일에 당첨자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분양을 해드렸던 고덕강일 베르힐과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중복 청약은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한번 살펴본다면 상구 타입부터 100A 타입까지 대략적으로 한 5억에서 한 13억까지 분양가를 보이는데요. 상구 타입과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주방 선반, 바닥, 마감 이런 부분에 대한 옵션도 사실 추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분양가의 발코니 확장 금액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상구 타입 같은 경우는 4구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6.6억, A 8.78억, 5구 B 9.94억, 84B는 11.15억, 그리고 101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02억 정도, 그 정도 분양가라 보시고 계속 이어갈게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분석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20평대, 30평대, 그러니까 59A, 59B 타입, 그리고 84B 타입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주변 단지 시세, 연식이나 입지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기축단지 지역이잖아요. 20평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6억에서 한 12 정도, 입지와 연식에 따라서 차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30평대 같은 경우에도 7억에서 한 15억까지 차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입지, 비슷한 연식 아파트 놓고 본다면 사실 이 분양가는 딱 분양가 정도로 보입니다. 시세대로 분양한다. 과거에 많은 물량 정식으로 분양했던 거랑 지금 제가 추가 분양이라 표현하는 요 분양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현재 분양권 거래가 되는 아파트잖아요. 대략적으로 프리미엄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정도,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한 5구 타입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그리고 84 타입 기준으로는 한 12억 정도. 그래서 안전마진 2억 정도 보시는 분도 있다.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분석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드려야 되니까 저는 딱 분양가, 그냥 과거 분양가에서 이만큼 오르는 정도가 그냥 시세 반영이 다 돼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추가 분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호수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호수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3구 타입,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소형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도 면에서도 조금 떨어진다는 걸 반영하더라도 5구 타입 이상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형이니까 대략적으로 동호수 봤을 때 동호수 그래도 중층 이상, 고층 매물도 있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신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분양하는 물량이 추가 분양이다 보니 굉장히 적어요. 청약통장을 쓰는 분양인데 기회가 요소 좀 작다. 전체 30세대밖에 분양을 안 하는데 이조차 특별 공급도 줘야 되고, 일반 공급 줘야 되고, 일반 공급에서도 가점 줘야 되고, 추점 줘야 되고, 그리고 추첨 중에서도 무주택자 75%, 유주택자 아니지 1주택자 25%, 이렇게 배분해보면 사실 이 단지 분석하기가 조금 맥이 좀 풀려요. 그래도 물량 한번 살펴봐 드리면, 첫 번째,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8호 초과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봐야 걔네들 물량 얼마 안 되니까 특별공급 물량 빼고 나면 한 세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4 이하에 있는 물량이 대부분이니까 걔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실게요.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제가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 공급 가점제 물량 중에서
가점제 물량은 3구 타입 2세대, 4구 B 타입 1세대, 5구 A B 타입, B 타입 각 한 세대 한 세대, 그리고 70 B 타입 한 세대, 84 B 타입 두 세대. 100A 타입은 전부 다 추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빵 세대. 이번 청약은 물량도 물량이거니와 거의 모두 열려있다. 세대라는 작은 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가점을 보유하신 면에서 가점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해드린 표 보시고선 무주택자지만 추첨제 물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49 B타입이나 70 B타입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물량이 없어요. 자, 흠잡는 부분은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지역이 구축 지역의 중심, 구축 아파트, 그리고 빌라, 다세대 이런 형태의 주택이 비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혼자만 아파트 있어서 좀 그렇지 않냐, 새 아파트라 시세를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절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때문에 청약을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하역 초역세권이고, 중하역은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7호선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대단히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욕심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상업시설들 준수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단순 7호선 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이라든가 경춘선, 그리고 1호선, 6호선, 환승을 통해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어쨌든 동북지역,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부에 대한 어떤 개발 이슈가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는 있어도 서울 동북지역에 대한 개발 소식들은 진행이 된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시세 상승에 있어서 장기적 측면에 있어서는 나쁜 흐름을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평면도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옛날에 1970년대부터 지금 최근에 2025년까지의 평면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 그런 평면도예요. 물론 평형 차이도 있지만 원베이부터 포베이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면을 구축하고 있고요. 평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자금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당장 이번 달부터 잔금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딱 분양가 기준으로 자금 계산 해드릴 건데요. 59 타입하고 84 타입 요 두 개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 기준으로 KB 시세 잡힌다고 계산하는 게 자금 계획할 때 실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 시세가 11억 12억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 안 나오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기준으로 현금 준비 하시는 거 저도 추천드리고요. 요렇게 계산했을 때 제가 1주택자들은 청약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을 거라 LTV는 70%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9억 기준으로 70%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6억 3천 정도가 LTV가 적용할 수 있는 대출 상한선이 되겠죠. 요거 대출 받으시려면 최소 연봉 7천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 연봉 되시면은 사실은 잔금하는 데 있어서 대출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 연봉이라는 건 부부 합산이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사실 대출 이 정도 받는 부분, 물론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논외의 문제지만 요 정도 금액은 대출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 10%는 당장 필요한데 잔금 풀어도 보통의 입주 유예 기간이 2달 정도 주니까 8월 정도까지 필요한다는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잔금 8.1억 기준으로 최대 대출 6.3억 계산한다면 잔금 시 필요한 현금은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여기다 계약금 더하게 된다면 한 3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 이 단지 실거주 의무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로 한번 잔금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주변 전세에 4.2억에서 5.4억 정도 계산한다면 필요 현금은 4억 정도 계약금 포함했을 때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후순위 대출이라든가 대출을 일부 넣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전세 계약도 사실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 확보되신 분들이라면 크게 잔금하시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집을 빼서 입주하긴 좀 조금 어렵겠죠. 자,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11.15억 기준으로 KB 시세를 계산했을 때 약 7.8억 정도 대출 나올 수 있고요. 요 대출을 받으시려면 부부 합산으로 하든 개인 연봉이든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 정도는 있으셔야지 여유 있게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 10% 1억 1천만 원 정도는 준비가 당연히 지금 돼 있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잔금 90%한 두 달 안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필요잔금 10.05 10억 기준 놓고 봤을 때 최대 대출 7.8억 계산한다면 필요 현금은 최소 2.5억에서 3억, 뭐 오타일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여기 계약금 얹게 되면 한 4억 정도 현금을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 스케줄을 준비하셔야지만 사실 잔금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세 주면 어떨까요? 여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6.5억에서 7억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본다면 얘도 한 3.5억에서 한 4.5억 정도 현금 동원력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금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세대 가지고 물량을 뭐 어떻게 되고 청약 전략을 짜드리고 이거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고가점자들이 정말 이 아파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근데 피주고 사도 되는 청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청약 경쟁률은 체감하기에 뭐 절대적인 경쟁률이 높겠죠. 하지만 해볼 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 현재는 7호선 그리고 주변에 6호선이라든가 1호선, 경의중앙선 이런 것에 대한 특장점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지만, 뭐 면목선 경전철이라든가 중화지역 전체가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겠지만 뭐 1구역, 3구역, 5구역 뭐 단계적으로 착공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 중화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있죠. 그리고 동부권 광역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니 뭐 GTX B노선의 청량리 역사 접근선이라든가 뭐 왕십리 마이스터 복합 개발이라든가 상봉역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사실 지근거리잖아요. 이런 미래 비전 속에서 최근에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 소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 추세에서 금리가 점점 인하되는 게 앞으로의 경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첨 확률도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지역에, 서울 북부 지역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번 정도 넣어보시는 거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분양 물량이 30세대 밖에 안 되는 제한적 물량의 추가 분양이기 때문에 영상 길 필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분양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6월에 그래도 분양 소식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내일 6월 3일 투표 본인이 지지하시는 재명의 아저씨든 문수 아저씨든 여러분의 마음속의 대통령께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꼭 당첨되세요. 종료.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